안녕하세요, 알렉스가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인 테슬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정말 좋을까요? 일단 테슬라 요새 자동차가 많이 팔리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가 지난 6월에만 우리나라에서 2,800대가 팔렸다고 하고 수입차 중에선 2위입니다. 그냥 외제차 산다고 하면 테슬라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모델 3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입니다. 기아 전기차 니로보다도 600만원이 더 쌉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면에서도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보다 좋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정도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가속 능력, 주행 가는 거리 향상, 충전 속도 단축 등 실제 자동차 기능이 향상되죠.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조금 낡아갈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테슬라의 단점은 조립 품질이죠. 이게 테슬라의 제일 큰 문제인데 만일 이 문제까지 해결된다면 정말 자동차 업계를 모두 먹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테슬라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보고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파이퍼 샌들러는 지난 14일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939달러에서 23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800달러 정도이긴 합니다. 아무튼 미국은 목표 주가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증권사 보고서는 목표 주가가 잘 안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그냥 목표 주가는 넘기고 믿지도 않죠.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얘네는 그냥 자신있게 때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를 통해 기업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 실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테슬라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의 그 이유는 새로운 자산의 증가입니다. 테슬라 기업의 재산에 있어서 자동차 이외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건데 테슬라는 레벨 5 자율주행 성능에 근접했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 자동차가 점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죠. 그래서 올해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4개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이익 조건이 만족된다면 올해 S&P 500 지수 편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더 이상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는 올해 자율주행 레벨 5를 달성할 거라고 공언했는데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회의에서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 무인 자율화 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회의가 아니라 인공지능 회의에 참석한 거죠. 아무튼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서 매출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S&P 500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기대감은 더 커졌고요. 하지만 매출 증가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도 너무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최근 테슬라의 급등은 숏커버 때문인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숏커버라는 것은 공매도를 통해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오르자 버티지 못하고 대량으로 현물 주식을 매수해서 그 공매도 물량을 갚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매수세와 함께 하락에 베팅했던 큰 세력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7월 들어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동학개미들이 있듯이 미국은 로빈후드라는 청년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이용자들 중 45만 명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존 보유자는 3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수 세력은 거대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 미국 개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1조 9천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초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하던 테슬라 주식은 1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단번에 1조 9천억으로 늘어난 거죠. 자고 나면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매일 뉴스에서도 나오니까 너도 나도 테슬라를 매수했던 겁니다. 이게 끝일까요? 미국의 숏커버 세력, 미국 개미, 우리나라 개미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개미들이 모두 테슬라에 몰렸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치는 거대 세력과
상승하는 주가에 열광하면서 미친듯이 테슬라를 매수하는 그런 개미들이 엮이면서 7월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그러던 테슬라가 지난 7월 13일 주가 최고점인 1794달러를 찍고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고점 논란과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갈등도 다시 시작됐고,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하고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추방하는 그런 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제재법에도 서명하면서 계속 중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되니까 고점 논란에 시달리던 미국 증시도 이 기회를 틈타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독일 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자율주행의 레벨을 알아야 하는데, 자율주행은 완전히 사람이 조종하는 0단계에서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5단계까지로 나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2단계죠. 2단계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다가 긴급한 상황에 다시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고, 자율주행은 운전 보조적 기능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죠. 그 다음 3단계가 되면 운전자는 정말 필요할 때만 조종을 하면 됩니다.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운전자가 딴짓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운전자 잘못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기능적 결함인지 말이죠. 이런 사고 시 책임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기술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히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레벨 5 자율주행 기술을 달성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자동차의 5단계 기술이 딸려 나온다고 해도 설명서에서는 아마 2단계라고 끝까지 명시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독일 법원은 이것을 꼬집었고 과장 광고라고 한 거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흘러내리는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많은 개미들이 많게는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손실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테슬라 주가가 좋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더 좋아질 겁니다. 비록 지금 테슬라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테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더 높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대기업 독점 금지,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여러가지 기업 환경이 지금보다는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바이든은 친환경 부분에 대한 정책을 크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을 통해 여러가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 힘들어질지는 모르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계속 잘 나갈 걸로 기대됩니다. 점점 더 많이 팔리고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늘어나는 회사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만들면 팔리고 만드는 족족 다 팔려나가니까 공장을 또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신규 공장을 추진 중이고, 아시아에서도 추가 공장 지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염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역대 주가 차트를 살펴봅시다. 2012년까지 흐르다가 13년, 14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때를 보면 이렇게 급등했어요. 당시에 29달러, 30달러 하던 테슬라 주가는 290달러까지 10배가 뛰었습니다. 10배.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에도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죠. 178달러였던 테슬라 주가는 386달러 정도까지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0달러, 230달러 정도 하던 테슬라의 주가는 1800달러까지 대략 6배 정도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다시 눌림목을 만든 후 어느 정도 횡보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숏커버를 통해 많은 주식을 매수했던 공매도 세력은
요 숏커버 이후에 다시 또 요 지점부터 공매도를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숏커버로 손해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또 공매도를 치는 거죠. 마침 미국과 중국의 갈등 논란도 있고 코로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실업자도 늘고 있고 당분간은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관망해 보자는 거죠. 지금 사기에는 너무 올랐고 마침 추세도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도 너무 벌어졌고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뜻이죠. 투자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이런 큰 하락 음봉이 나오면 분할 매수로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장대 음봉은 향후 하락 추세를 이야기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난 2월 25일 정도 이런 장대 음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하락장이 나왔는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장대 음봉들을 다른 차트들에서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매수를 하느냐? 첫 번째는 요런 이제 음봉의 추세, 하락 추세가 끝나고 양봉으로 최소한 횡보라도 시작하는 시점. 둘째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다시 상승하는 시점. 셋째는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상승하는 시점. 네 번째는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시점입니다. 하나하나 테슬라 예전 차트를 통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음봉 추세가 끝나고 양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음봉 추세가 끝나고 양봉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 특히 일주일 내에 양봉이 더 많다라는 게 보이면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동평균선, 요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6월을 보면 6월 중순까지 상승했다가 여기에서 살짝 눌림목을 만들어 가죠. 하지만 여기에서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할 준비를 했습니다. 셋째,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지난 4월에 반등장을 살펴보면 되는데 코로나 폭락장으로 폭락을 했다가 언제 상승할지를 보면 여기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위로 상승했던 요 양봉 4월 6일 정도가 적당한 매수 시점이었던 겁니다. 넷째로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지난 3월 폭락장을 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고점, 이런 고점이 나오면 아래로 지지선을 쭉 그어봅니다. 여기서 요 봉 개수는 6개 이상일 때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보면 이 지지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차트 연습을 할 때 맨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있을 상황을 살펴보는 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2월 19일 이때 최고점을 찍고 연속으로 음봉이 계속 나오죠.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장대 음봉 자리에서 지지선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다. 여기에서 분할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후에 어떤 하락이 나올지 모르는데 분할 매수를 이때 들어간다? 이런 상승 때 피라미드 기법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또는 이렇게 눌림목 자리 요런 양봉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하락하는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선 절대 이때쯤이면 바라겠지라고 생각하고 음봉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요 지지선을 계속 늘려가 봅시다. 여기에서 살짝 돌파하는 듯 했지만 음봉으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죠. 이걸 뚫고 양봉으로 뚫고 상승하는 시점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 둘러가다 보면
3월 26일에 살짝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을 겁니다. 이때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밤새도록 이걸 지켜보진 않겠죠. 그렇게 보면은 다음날 보통 매수를 하게 되는데, 요날 오르네 하고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요날 이거를 돌파하나 하고 잤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면 종가로 이렇게 하락되어 있다. 그럼 다음날 매수를 안 하면 되죠. 그렇게 계속 살펴보다가 여기에서 이제 요게 나왔기 때문에 지지선을 그릴 때 또 새로운 지지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또 요런 양봉에서 반짝 상승하는 게 보였을 텐데, 그 다음날 매수하려고 봤더니 또 하락이에요. 그날 상승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올랐네? 그리고 그럼 오늘 사야지 했는데, 오늘 밤에 봤더니 이렇게 이제 음봉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기다려 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요날 또는 요날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시 그려보면 요날 뚫고 요날 이제 올라온 거죠. 요날 확실하게. 이날이 며칠이냐면 4월 6일. 이날 이제 결정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날 결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뒤로 이렇게 이제 그 후로 상승장을 모두 맛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그려가면서 다음 언제 이게 뚫리는지를 살펴보면서 매수의 시점을 잡을 수 있겠죠. 요때를 또 참고로 MACD와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등을 통해서 봐도 이때쯤부터 MACD가 다시 우상향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여기에서 골든크로스 한번 나오고 여기에서 리테스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런 리테스팅이 나오는 요런 시점, 이때 이제 매수가 가능했던 순간이죠. 이거는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의 주가 흐름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이죠. 주가 차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다음 하락 3파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다음 어느 정도에서 뭐 다시 뭐 반등이 시작될 거다 막 예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측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여기에 당연히 지금은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그러니까 매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뚫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략 살펴보면 여기에서 테슬라는 20일 이평선, 요 빨간색 20일 이평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살짝 뚫리더라도 다시 20일 이평선이 상승하는 시점, 이런 데에서 매수 자리를 잡아가면 이 테슬라는 여지껏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여 갈 것 같다 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도 살펴볼까요? 이런 때도 20일 이평선 정도에서 항상 이런 상승을 이어왔었고, 최초 상승 시기에도 모두 급등 기간에는 20일 이평선과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일 이평선보다도 이만큼이나 더 올라왔어요. 현재 20일 이평선에서의 가격은 1200달러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1500달러로 종가 마감했는데 아직도 300달러나 더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차트만 가지고 테슬라의 반등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주가 반등의 시그널은 그냥 뜨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주변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그때에 주가가 반등하게 되고 그때 주가 시그널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테슬라 매출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코로나가 안정되고 백신 치료제 이슈가 다시 등장하고
트럼프가 조용히 있는 그런 경우에 다시 이 테슬라도 반등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모두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차트도 보면 좋은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모두 반영돼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 그게 주가고 그 주가들의 흐름인 차트를 통해서 시그널을 이해하는 게 어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잖아요. 미국 주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요 테슬라 미국 주식에 대한 좀 더 재빠르고 세부적인 정보를 알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또 차트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소식이 이런 하락에서, 이런 횡보에서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아무튼 다음번 주가의 대응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그런 신호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반등의 시점은 하루나 이틀 정도 늦을지는 모르지만 시그널이 발생하면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시작된 하락 추세를 피해서 다음번에 테슬라에 올라탈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앞으로도 함께 계속 테슬라를 살펴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